나도 사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 OTT를 3개 보는데 사실 거의 안 보거든요. 근데 왜 해지를 안 하냐면 맨날 까먹고 있어 사실. 그래서 네, 그럼 개인이 구독 OTT 하실까요? 근데 나도 사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 OTT를 3개 보는데 사실 거의 안 보거든요. 근데 왜 해지를 안 하냐면 맨날 까먹고 있어 사실. 그래서 딱 보고 보니 6개월 이상 안 쓰는 건 안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봐서 6개월 정도 지나가지고 안 쓰고 있는 거는 해지를 하고. 근데 문제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저도 쿠팡 플레이 보지는 않는데 SL 코리아 보려고 전 쇼핑을 안 하거든요. SL 코리아 보려고 지금 쿠팡 와우 멤버십 보고 있는데 지난번에 작년인가 올해 초에 해지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SM 코리아 시즌을 다시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또 봤어. 근데 다 봤기 때문에 해지해야 되는데 또 까먹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생각에 이제 조만간에 이제 해지하겠다 생각하고 있으니까 내가 봤을 때 올해 말이나 내년 연초에 보면 내가 해지할 것 같아. 근데 그때쯤 되면 또 SM 코리아 시즌 다 할 거 한다고 또 선전하겠죠? 또 해지 못하겠지. 그러니까 저처럼 해지할 때 놓치거나 좀 있어 볼까 이래가지고 해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 이러면 이 말을 하는 이 순간에도 한 달에 4,990원씩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돈이 모이다 보면 큰 돈이니까 6개월 이상 안 쓰거나 3개월 이상 안 쓰는 거는 해지하는 게 낫다. 그리고 6개월이나 사실 분기도 금방 오기 때문에 한 반년 한 번 정도 내가 어떤 구독 상품을 쓰고 있는지 보고 필요 없는 건 해지하면 좋고요. 나도 지금 엄청 많이 보고 있더라. 나도 몰랐는데 나는 이메일도 지금 구독 서비스하고 있고 N사 플러스도 구독 서비스하고 있고 뭐또 엄청 많은데 쓰는 게 별로 없더라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탈 때는 어떤 이유 때문에 시작은 했는데 그 이유가 사라졌는데도 까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지해야지 하는데 또 다들 직장 생활하고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전화할 틈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딱 정기적으로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날을 딱 잡아가지고 리스트부터 해서 필요 없는 거는 그냥 해지하면, 심지어 해지하고 나서도 까먹을 거야 아마. 해지 자체도 안 썼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 그리고 구독 서비스가 가격으로 보면 뭐 4,990원, 5,000원, 12,000원 뭐 이래서 딱 봤을 때 뭐 나가서 밥 한 끼, 커피 한 잔 가격이긴 한데 그게 모이면 또 큰 돈이 될 수도 있으니까. 왜냐면 그게 매달 나가는 거잖아요. 10,000원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1년이면 12만 원이고 10년이면 120만 원이고, 그게 두 개를 보면 10년이 240만 원이고 3개를 내가 보게 되면 뭐 엄청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중간중간 한 번씩 체크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원래 공유는 불법이고 사실 그 약관법에서 불법이고, 왜냐면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같이 가족이 동거 가족이 아니면 공유를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불법이지만 이제 공유가 가능한 프리미엄 상품 같은 거 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공유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기존에 원래 없어졌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는 막 공유를 하는 사이트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건 사실 다 불법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구독금지 회사가, 물론 근데 이게 약관에 따라 다 달라요, 회사마다. 근데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공유를 불법으로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뭐 프리미엄 상품이 있어가지고 뭐 누구랑 다 해라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거 자체를 동거 가족 이외에는 불법으로 해놨기 때문에 사실 공유 자체는 안 되고. 근데 약관마다 다 다르니까 이게 된다 안 된다 보기는 어려운데 아마 대부분의 구독 서비스 회사들은 이 아이디를 구독을 공유를 못하게 놨죠. 만약 그걸 공유하게 되면 약관법에 의해서 뭐 손해배상이라든지 아니면은 구독을 강제 해지당하거나 뭐 이럴 수도 있죠. 그럼 결국에 기업으로서의 근데 기업들이 웬만해서는 그걸 잡진 않아요. 왜냐면 그 이미지가 나빠지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넷플릭스라든 OTT 회사들이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다 알아요. 근데 그거를 기술적으로 잡을 수는 있지만 잡게 되면 너무 리스크도 많고 좀 이슈가 되니까 안 하고 있고, 아니면 차라리 우회가 넛지 방식으로 아예 그럼 너희들이 그냥 돈 내고 써라, 뭐 계정당 뭐 얼마씩 더 내라. 해외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지금 뭐 넷플릭스가 계정당 몇 달러씩 내면은 계정당 더 쓰게 해주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출구를 열어주고 있죠. 그거 관련해서 아직까지는 내가 지금 그거 관련해서 누가 기업에서 구독자한테 소송 걸거나 문제 제기한 거는 본 적이 아직은 없거든요. 물론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모를 수는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는데 그게 합법적인 건 아니다. 그래서 그건 누구도 권장하거나 뭐 이럴 만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유튜브 프리미엄이 이번에 파격적으로 온 것처럼 1등 구독 서비스 회사가 돈을 이렇게 올리면, 구독료가 올리면 구독자들,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진짜 강제 구독 시대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이걸 구독플레이션이라고 제가 네이밍 했는데요. 앞으로 구독플레이션이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뭐 유튜브 프리미엄이라든지 1등 회사는 딱 잡고 나서는 그때부터 가두리에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계속 올려도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니면 예를 들어가지고 6개월에 한 번씩 1,000원씩 올려도 사람들이 적응할 만하면 한 번 올리고 적응만 올리고 이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굉장히 큰 금액이 나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유튜브 프리미엄처럼 뭐 한 분야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살아가면서 분야가 많잖아요. 그 각 분야마다 1등 회사들이 다 구독료를 올린다거나 이러면 이제 강제 구독 시대에 구독 플레이션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2024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025년이 되면 전 세계 글로벌 구독 경제 시장이 2천조 원이 넘거든요. 2천조 원이면 우리나라 예산이 약 600조, 630조 되니까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거의 3배 넘는 예산이거든요. 3배 가까운 예산이기 때문에 구독 경제 시장이 엄청 넓기 때문에 지금 2024년에 우리나라에서 구독 경제, 글로벌 구독 경제 시장을 보고 앞으로 진출을 모색한다면은 25년에 2천조 원이 넘는 시장에서 일정 부분 포지션을 갖게 된다면은 굉장히 우리나라가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더 좋은 기회를 맞이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무슨 그러면 지금으로서도 아니 아까 말한 것처럼 소용없어 거짓말 사례처럼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에 올라탄 게 아니라 각각 로컬에 수출을 해서 141개국에서 1등한 거잖아요. 소용없어 거짓말 우리나라에서 2, 3%밖에 안 돼서 사람들이 뭔지도 잘 몰라요. 나도 사실 본 적이 없고. 그런데 전 세계 141곳에 1등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140개 넘는 나라에서.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우리 제품이나 우리 서비스가 전 세계 나가서 1등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엄청 많아요. 그 로컬로 잡다 보면 각각 로컬을 구독 서비스 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자꾸 어떤 큰 플랫폼 만들어진 걸 이용하려고 그러니까 그냥 흡수돼 버리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작게 쪼개가지고 글로벌을 통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각 번역별, 나라별로 우리가 글로벌 구독 서비스, 구독 경제 전략을 짜면 2024년 내가 봤을 때 반도체만큼이나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한테 큰 이익을 갖다 줄 수 있는 분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죠. 2024년 이제 구독 경제로서 가장 주목받은 업종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업종 뭐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일반 굿즈, 일반 상품 같은 게 이제 구독 경제가 가능한 거죠. 지금까지는 온라인이라든지 OTT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이라든지 소프트웨어 위주로 했는데 앞으로는 뭐 전자제품이라든지 이런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유망하다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한 예로 들어 가지고 뭐 LG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을 접고 올해 발표한 게 LG 2.0이 이제 구독 서비스, 구독 경제 회사가 되겠다고 발표했거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전자기기 회사라든지 하드웨어 회사들도 이제 구독 서비스에 관심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진출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책을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구독경제 책을 사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적었는데 그러니까 전문서적으로 구독경제만 다룬 책은 제 책이 처음이었는데 21년도 초반에 나왔거든요. 벌써 거의 2, 3년 흘러갔는데 이제 그 책을 업그레이드를 할지 아니면 다른 책을 낼지 고민하고 있다가 내년 정도에 이제 커뮤니티 경제라는 주제로 아마 책을 낼 것 같습니다. 그때 되면 다시 한번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